오늘 저희가 좀 깊게 살펴볼 자료는 한화오션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. 특히 그 2분기 실적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주목할 만한 수치들이 좀 나왔죠. 상선 부문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뭘 봐야 할지 이 리포트를 보면서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뭐니 뭐니 해도 2분기 실적이죠. 전체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. 이게 11.3%인데 상선 부문은 무려 13.4%예요. 네, 그렇죠. 조선업계의 지금 상황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. 네, 이 정도면 정말 눈에 띄는 성과인데 네, 이 상선 쪽 수익성이 이렇게 확 좋아진 건 역시 2024년에 수주했던 그 고수익 선박 물량들이 이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게 크고요. 예전에 좀 저가로 계약했던 물량들, 그 비중은 줄어들었거든요. 그럼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된 거네요. 그렇죠. 물론 뭐 환율 때문에 손실이 한 500억 정도 일회성 비용이 있긴 했어요. 네. 근데 다행히 그 LD, 그러니까 납기지원 보상금 환입액이 또 딱 500억 들어오면서 이게 상쇄가 됐습니다. 그럼 실질적인 이익 개선은 더 컸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죠. 근데 리포트를 보니까 내부 요인 말고 그 외부 환경, 특히 미국 쪽 영향도 중요하게 분석하던데요. 그 SHIPS 액트 같은 거요? 네, 맞습니다. 그 미국의 대중국 규제, 이게 우리 조선사들의 가격 협상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. 뭐 이런 분석인데요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? 이게 지정학적 요인이 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봐야죠. 실제로 보면 중국의 저가 공세가 예전만큼 그렇게 막 위협적이지는 않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정말요? 네.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벤처글로벌이라고 CP2 LNG 프로젝트 입찰했잖아요. 네네. 거기서 중국 조선사들이 아예 배제가 됐어요. 그러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국 조선 3사가 뭐 가격 경쟁 압박 없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주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. 아하,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거네요? 네,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. 흥미로운데요? 그럼 이제 선종별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? 여전히 제일 좋다는 LNGC,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전망이 어떤가요? LNGC는 뭐 여전히 하나오션의 핵심이죠. 그 2029년 인도 물량과 연계된 대규모 LNG 프로젝트들이 많아서요. 수요 자체는 아주 탄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수요는 걱정 없군요. 네. 다만 올 상반기에는 발주가 조금 주춤하긴 했어요. 선가도 작년보다는 살짝 내려와서 그 174K급 기준으로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. 조금 빠졌네요. 네, 근데 하반기에 다시 발주가 재개되면 선과도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?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어떻게든 LNGC로 슬롯을 좀 채우려고 할 거고요. 만약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자회사죠. 하나시핑 통해서 직접 발주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스선, 뭐 VLEC나 VLAC 아니면 VLCC 같은 걸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. 자회사 발주란 옵션도 있군요. 그리고 필리핀 조선소 얘기도 있던데요. 한화시핑이 발주하고 하나오션 필리핀이 하청받는 구조라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?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단순히 생산 능력을 늘리는 차원, 이걸 넘어선다고 봐야 해요. 그래요? 관련 규제들, 예를 들어 미국 건조 선박, US built 요구 같은 거에 미리 좀 대비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장기적인 그림을 보는 거군요. 그렇죠. 물론 당장은 뭐 대부분 공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니까 US built로 인정받긴 어렵겠지만요. 장기적으로 필리핀 조선소 역할을 키울 가능성은 열어둔 거죠. 리포트 보면 계약 금액이 한 2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한화 시핑이랑 필리핀 조선소 내부 계약 금액은 이것보다 좀 높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. 그렇군요.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네요. 그럼 컨테이너선 쪽은 어떻습니까? 거기도 좀 괜찮나요? 컨테이너선은 선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요. 이제 LNGC랑 수익성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. 오, 그래요? 네. 최근에 그 대만 선사죠. 에버그린에서 24,000 TU급 초대형선 6척, 이거 한 17억 달러에 수주했잖아요. 네, 큰 계약이었죠. 이것 말고도 뭐 양밍해운 같은 다른 아시아 선사들하고도 추가 프로젝트 논의가 계속 있어서 연내에 한 15억 달러 정도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 같다. 이렇게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. 와, 컨테이너선도 상당히 좋네요. 네, 특히 이런 대형선들은 시리즈로 발주가 많이 나오니까 한 번 계약하면 규모가 크다는 장점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 특수선 분야는
간단하게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? 해외 수주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? 네, 특수선은 이제 해외 쪽을 많이 보고 있죠. 중동 쪽 수상함, 잠수함 사업이 한 26년, 27년 정도 수주 예상하고 있고요.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한 27년 말에서 28년쯤 본계약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G2G, 그러니까 정부 간 계약으로 진행 중이고요. 아, 굵직한 사업들이 많네요. 네. 다만 올해 목표했던 태국 호위함 사업은 그쪽 현지 사정 때문에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은 국내에 신규 투자를 하기보다는 미국 법인 세우고 또 호주 오스탈 지분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외 거점 확보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에요. 잘 들었습니다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오션이 고수익 쌍선 물량이 늘고 또 미국 규제 같은 외부 환경도 좀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2분기의 실적이 아주 좋았고 네, 그렇죠. 핵심인 LNGC랑 컨테이너선 수주 전망도 밝아 보이고요. 여기에 특수선 해외 사업 확장이나 미국, 호주 거점 확보 노력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네요. 맞습니다. 이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조선 업황이 좋다, 이걸 넘어서서 미중 관계 같은 이런 지정학적 변화가 실제 기업 실적이나 또 중장기 전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. 네,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냐면 지금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사실 상당 부분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계속된다는 가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만약에 이 국제 경세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긴다면, 예를 들어 갑자기 긴장이 좀 완화되는 국면이 온다거나 하면 하나오션의 장기 성장 전략, 특히 지금 공들이고 있는 특수선 해외 사업이나 미국 법인 역할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게 될까? 이 부분은 앞으로 하나오션의 행보를 보면서 계속 좀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